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 인양 작업이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선체는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청보호가 사고가 나기 하루 전 조타기 고장으로 바다 위에 1시간가량 떠 있었다는 생존 선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공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겨놓고도 마치 이행한 것처럼 후속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평군 주민 400여 명의 군공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됐는데요. 청보호는 내일 새벽쯤 목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인양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청보 인양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선체를 원래대로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고정 벨트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오늘도 하루 종일 인양 준비 작업이 신안군 소허사도 인근 해상에서 계속됐는데요. 선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쇄주를 거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약 2시간 전인 저녁 6시 9분쯤 청보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인양 작업 중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인양에 성공한 셈입니다. 청보호를 똑바로 세운 해경은 배에 들어차 있던 바닷물을 빼는 작업과 함께 선체 내부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된 선원 4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논의를 거쳐 청보호를 물에 띄워서 예인할지 바지선에 올려 목포까지 이동시킬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목포까지 이동 시간은 6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일 새벽쯤 목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청보호가 목포에 도착하는 대로 기관실 CCTV 확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청보호가 급격히 침수돼 전복된 배경에 의문점이 많은데요. 사고 하루 전 청보호는 조타기 고장으로 바다 위에 1시간가량 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으로 조업을 잠시 중단했던 청보호가 다시 진도 서망항을 나선 건 지난 2일 오후. 다음 날 밤 청보호 조타기가 고장났었다는 생존 선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운항을 하지 못한 채 1시간가량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키가 안 움직이는 그 상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배가 한 1시간 정도 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조업에 나섰지만 다음 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존 선원은 사고 당일 기상이 좋았던 만큼 조타기가 또 고장났더라도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타기 고장이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하지만 청보호가 지난해 첫 출항한 이후 사소한 고장이 종종 발생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고장도 있었죠. 고장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점검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생존 선원들이 최초 물이 차올랐다고 증언한 기관실에서 현재까지 파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해경은 선체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매입에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목포시는 스스로 무시했던 절차를 마치 이행한 것 마냥 후속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후속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매입한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가족 명의 땅과 건물입니다.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한 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다 밟았는데 저도 이제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았을까? 우리가 거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들인 땅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목포시가 개최한 공유재산 심의회 자료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토지 건물을 기존 60필지에서
65필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심의를 받았다는 목록에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땅이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땅이 마치 심의를 거친 땅인 것처럼 슬그머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서 이제 매입 완료로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기존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이한철 회장 가족과 지분을 공유 중인 건물에 자녀 지분 확보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15분의 13의 지분만으로 5억여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며 완전한 주인 행세를 했던 목포시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협의는 난항입니다. 이 협상에 응해주시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지분 소유자분께서 이제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급기야 건물 자체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지정해 강제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근대 역사 공간에서 매입한 건물 중 현재까지 문화시설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상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확연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추이를 보고 지난달 18일 감사에 나섰던 목포시는 서류와 법령 확인 절차를 마치고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태원여객은 2019년 첫 외부 감사를 통해 자본 잠식 상황이 드러났으며 경영난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회사 경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 독점업체의 도덕적 해이, 운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시민 주도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에 대한 시민사회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어제 목포 도시가스 대표를 만나 CNG 충전소 부지와 건물,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내비치며 가스 공급을 요청한 데 이어 오늘도 목포 도시가스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도시가스가 요구한 미납금 25억여 원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 조건에는 이 회장의 제안이 못 미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이한철 회장의 법무부 유관단체 회장직 해촉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평군 주민 400여 명의 군공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책으로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에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40명 참석을 예정했던 주민설명회를 겸한 출범식에는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 200여 명이 몰려 설명회장을 달궜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영광원전 피해보상금 배분 사례를 들어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무안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인접지자체인 한평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그 거주하고 계신 그 지역에 홍보맨들이 돼주시라는 거예요. 군공항 유치 공식 논의는 한평군에 이어 영광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곳 모두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으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평군도 군공항 이전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유치 의견이 다수일 경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찬반이 엇갈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국회 제출과 함께 전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해당 지자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만 있다고 하면은 국방부 측에서 예비 후보지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러나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예비 후보지로 무안군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평군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장 저감한 정도 나는 무안공항으로 봅니다. 한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광에 이어 한평군에서도 주민설명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전남 지역 내 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은 군공항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도 전라남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 시책이지만 전남에 이전되는 사업인 만큼 전라남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후속 대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발생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장비, 인력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법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3개 지방의료원에 음압 격리 병상을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7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일선학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될 금액은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대상 총 50여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신안군 팔근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불이 나 배터리실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